명리학은 현대의 과학적 계산과 실험을 통한 학문은 아니지만 우주의 근본적인 불확정성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음양오행이라는 부호로 탐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시세계의 불확정성을 다루는 양자역학과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용어, 그 중에 중요한 용어인 중첩과 얽힘, 붕괴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명리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탐구하는 두 학문의 유사성을 통한 명리학 발전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리학과 양자역학의 핵심적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양자, 전자나 광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며 이 두 성질이 상보성 원리에 따라 관측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핵심으로 하는 양자의 중첩과 얽힘에 의한 불확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과학입니다. 중첩은 양자의 파동성이고 불확정성은 양자의 중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명리하게 견주어 보면 명리학의 입자성을 찾아보면 일간에 의한 강약을 따지는 것을 입자성으로 볼 수 있고, 세운의 분석 또한 형충회합에 따른 것을 분석하는 입자성으로 볼 수 있고, 지지오행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입자성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형충회합에 따른 오행의 파괴가 되고 오행이 손상되는 부분도 입자성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입자성이라 그래서 입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자성과 파동성이 상보성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 중요성을 따진다면 입자성으로 드러나는 성격은 일간에 의한 강약, 세운의 분석, 형충회합, 지지오행, 그런 형충회합에 따른 오행의 파괴나 손상, 이런 것은 입자성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명리학의 파동성을 적용해 본다면 월지에 대한 왕세가 파동성에 해당할 것이고, 원국과 대운의 분석 또한 파동성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원국과 대운에서 어떤 분석의 도구로서 일간의 강약을 씀으로써 파동성이 주지만 입자성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천간의 생극제와 또한 파동성으로, 천간오행도 파동성이고 그 천간의 생극제와나 천간오행의 작용들로 인해서 대운이나 원국에서 일어나는 형충회합이나 이런 작용에서는, 생극제와의 작용에서는 오행이 파괴되거나 오행이 완전 손상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작용력만 감소되고 작용력이 상실되는, 작용력이 감소되는 현상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입자성에서는 파괴가 돼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지만 파동성에서는 작용력이 반감되는 정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자와 파동의 상호작용인 상보성을 한번 살펴보면 입자적인 구조인 형충회합과 파동적 흐름인 생극지와는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의 상태를 제약하거나 증폭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양자가 관측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 시 입자로 확정되는 것처럼 실제 사주에서는 입자적 구조와 파동적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국과 대운의 분석은 월지를 기준하는 왕세에 따른 파동성을 보지만 분석자가 사주를 분석하게 되면 파동성을 포함한 해당 시기 입자적 강약을 통한 사주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세운의 분석은 입자적 작용을 분석하지만 파동적 작용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가 어떤 거냐? 원국과 대운은 파동성이고 세운은 입자성이다.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양자 중첩의 핵심 논리를 살펴보면 중첩은 양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원리입니다. 중첩의 정의는 모든 상태의 동시 존재성이고 이것을 비유한다면 동전이 공중에 던져져 돌고 있을 때 그 동전은 앞면인 상태와 뒷면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관측에 의한 중첩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중첩 상태는 우리가 그 입자를 실제로 관측하는 순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입자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특정한 상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돌고 있던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앞면이나 뒷면 하나로 확정되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확률론적 본질을 살펴보면 중첩 상태에서 입자가 어떤 상태로 붕괴될지는 확률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첩 상태는 100% 예측이 불가능하며 각 상태로 붕괴될 확률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역학의 작용을 명리학의 양자 중첩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명리학의 양자 중첩 중에 음양의 중첩을 들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무극이라는 그 무극에서 태극이 출현하게 되면 그 무극에서 태극의 음과 양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중첩을 에너지와 물질로 나누어 본다면 명리학은 좀 더 세밀하게 에너지의 저장 상태와 에너지의 활동성 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는 저장 상태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 에너지가 가장 함축되어 있는 태양의 시기는 봄이 되는 거고 소양의 시기는 여름이 되며 에너지의 응축 시기가 가장 강한 가을이 태음이 되고 겨울이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에너지가 활성화를 띠는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태양은 에너지가 활발히 움직이는 여름이 되는 거고 소양은 에너지는 있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봄이 되는 거고 태음은 에너지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겨울이 되는 거고 소음은 에너지 기운이 있지만 응축기가 겨울보다 약한 가을이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과 양의 경계를 좀 더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장 간의 중첩성을 살펴보면 지장 간의 잠재적 에너지 동시 내재는 양자 중첩을 유추하기에 가장 적합한 명리학적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지장 간의 각 요소, 본기, 중기, 여기, 이것의 본기, 여기, 중기는 관측, 천간과 행운의 동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진의 모호한 잠재성으로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기운인, 에너지 기운인 것입니다. 이는 관측 전 모든 가능한 상태를 동시에 지니는 양자 중첩과 가장 유사합니다. 동착하는 천간이라는 관측 조건에 따라서 지장 간의 어떤 성분이 현실화될지 예측이 확률적이라는 점은 양자역학적 불확정성과 훌륭하게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리학에서 동정원리라 그래서 천간은 움직이고 지진은 정하여 동하는 기운이 왔을 때 그 기운이 발현된다는 간지의 동정원리를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의 중첩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는 지장 간의 중첩성과 같이 양자역학적 중첩과 불확정성에 매우 적합합니다. 지지토인 진술충미는 그 자체로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고지이자 무덤의 역할을 하는 묘지의 성향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중첩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는 습토와 조토로 나뉘게 되고 방합과 삼합의 모든 잠재적 기능을 관측 전까지 동시에 지닌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다중적인 잠재성은 원국 내에 수반되는 오행이나 행운의 작용이라는 관측 조건에 따라 특정 기능, 예를 들어 재물창고라든가 목의 파괴라든가 금의 생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결정되어 작용하게 되며, 이는 양자 중첩 상태의 파동 붕괴에 대한 명리학적 유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토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석영 선생도 토의 기능을 목을 생하는 기능도 있고 금을 생하는 기능도 있고, 또 축토의 경우에는 미온지토가 되면 토국수의 기능과 토생금의 기능을 지니는 토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기회가 되면 토의 그 방합이나 이게 또 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계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토가 나머지 지지에 있을 때는 방합이나 삼합이나 토 자체의 기운이나 아니면 목을 생하는 기운, 금을 생하는 기운, 아니면 수를 극하는 기운, 이렇게 주변 배합된 오행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토가 다양한 작용력을 드러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양자역학의 중첩과 토의 기능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얽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얽힘에서는 두 입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쪽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쪽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상호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동시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주에서의 얽힘으로 확장해 보면, 사주팔자 자체는 연월일시 각각의 궁성과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되어서 얽혀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과 월지, 시지의 삼합이나 충합 등은 단순한 오행 배치가 아니라 서로의 작용력과 기세를 상호 얽힘처럼 만들어서 원국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원국에서 이미 얽힌 에너지가 대운이나 세운에 진입할 때
특정 대운의 천간 지지와 연간, 일간, 월간, 시간이 맞물리게 되면 대운이 시작되는 순간 일간과 원국의 다른 간지들이 동시에 반응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연월일시가 군과 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양자 얽힘처럼 각자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원국이나 대운, 세운에서 동시성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과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사주 팔자, 사주 원국 내 얽힘은 양자 얽힘으로 볼 수 있고, 대운, 세운에서의 동시적 반응은 얽힘 상태의 시공간적 간섭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삼합이나 충합 등은 서로의 작용력과 기세로 상호 얽힘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양자 역학과 명리학적 비국소성을 살펴보면 양자 얽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비국소성, 즉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영향을 주고받는 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유추하자면 연월일시라는 떨어진 4개의 기둥이 서로 충이나 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주 원국 내의 비국소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적 거리, 궁성들이 떨어진 영과 시 같은 초월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야말로 명리학 구조적 유기성을 양자 얽힘에 비유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파동의 간섭으로 볼 수 있고, 오행은 상생은 보강 간섭이고 상극은 상세 간섭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세는 파동의 진폭으로 볼 수 있어서 왕은 에너지의 파동이 진폭이 큰 것이고 쇠는 진폭이 작은 것입니다. 형충회합은 파동 간섭 후에 입자의 구조 변화로 볼 수 있는데, 파동 단계에서 간섭 후에 입자 구조로 응결된다고, 사건 사고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첩은 음과 양, 삼합과 방합 등 불확정성은 원국에서는 파동의 중첩 상태이고 대운에서는 중첩과 불확정 상태이며, 불확정성은 세운의 입자성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깨우침이 깊어서 현대과학의 양자론을 기세론이나 격국론을 통해서 입자와 파동성을 자유자재로 섞어서 구사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깊이를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공통점이 있는 현대과학의 명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명리학에 대입해보고 그것에 적합한 명리의 작용을 대입해서 공부한다면 공부의 진도도 빠르고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양자역학의 어떤 작용력을 명리에다 대입해서 유사성과 그 작용성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명확한 구분이 안 되고 이석영 선생이나 적천수 천미나 이런 기세론적인 것을 그냥 공부를 한다면 그분들의 깊이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대과학을 빌려서 그 이로 명확하게 돼 있는 현대과학의 논리를 명리학에 접목시켜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선배들이 깨우친 부분까지 쫓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양자역학과 명리학을 유사성을 찾고 접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